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24살 그때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순간의 욕심이 내 인생 10년을 앗아갈 거야 라고. 24살. 대학가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회장님이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알고 싶었던 거죠. 싱가포르 출장.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회사 일이야, 비즈니스야 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의 10년이 결정된 거였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34살. 비서실 차장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과의 관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방적이고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개인적이고 34살.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만 이상한 관계에 매여서 정상적인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정리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용기를 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렸죠.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잘 맞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분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여자에게 10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피곤함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며 일단 차갑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어요. 계열사 쪽 업무로 그 근처에 갔다가 카페에서 서류를 떨어뜨린 그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미소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순수하고 계산 없고 진심 어린 미소. 1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준우 씨. 28살에 계열사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6살 어리지만 대화할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순수해지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지 못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설렘이구나. 3개월. 준우 씨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게 정말 사랑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상대방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고. 그날, 준우 씨가 말했어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준우 씨 성이 곽씨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성인데. 그리고 신입사원 치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가끔 준우 씨 옆모습을 보면 누군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나 손 모양이.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오늘 준우 씨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상하게 손이 떨려요.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제 운명이 결정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부모님일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설마 제가 아는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준우 씨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소라 누나, 여기요. 그렇게 순수하게 웃는 그를 보니까 마음이 더 떨렸어요.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괜찮아.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실 텐데. 하지만 뒷모습만 봐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준우 씨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곽 회장님,
10년간 만나온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된 준우 씨. 아버지였어요. 회장님도 정말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셨죠. 아, 안녕하세요. 한 차장님이시군요. 우리 회사 유능한 직원이죠. 저도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정혜진 여사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그리고 계속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셨을 거예요. 준우 씨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아버지, 소라, 누나 정말 좋은 분이죠. 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웃으면서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표정, 정말 복잡하셨을 거예요. 10년 연인이 자기 아들과 사귄다는 충격, 그리고 질투까지. 자기 아들을 향한 질투. 그걸 숨기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가장 어색한 2시간을 보냈어요. 음식 맛도 모르겠고 대화도 겉돌고 준우 씨만 혼자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창백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준우 씨를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회장님과 정리하고. 하지만 둘 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헤어질 때 정혜진 여사님이 저를 유심히 보셨어요. 뭔가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회장님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니. 준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했어요.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소라 누나 정말 좋아하셨어라고 자랑하고 그 순수함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혜진 여사님은 분명히 뭔가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저녁의 어색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나자.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이 이상해서 검사해봤는데 임신이었어요. 준우 씨와 3개월, 회장님과는 10년간 계속 만나왔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든 게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임신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더 무서웠어요. 할 말이 있다. 그 짧은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이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소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준우와 언제부터?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다급하게 물으시더라고요. 3개월 전부터요.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우연이 가능한 건지. 회장님 표정이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준우와 헤어져. 지금 당장. 회장님의 명령. 아니, 애원이었어요. 너는 내 여자야. 10년간 우리가 쌓아온 걸 준우 때문에 망칠 순 없어. 하지만 거절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제 정말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장님께 반항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정혜진 여사님은 이미 의심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20년 결혼 생활의 직감으로. 며칠 뒤 들은 얘기지만 정혜진 여사님이 탐정을 고용하셨대요. 남편과 그 직원의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여자의 직감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준우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준우 씨는 부모님이 누나를 정말 좋아하신 것 같아라며 행복해했지만 저는
점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준우 씨에게 말하자니 회장님과의 관계를 들킬까 봐 무서웠고, 회장님에게 말하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탐정이 저희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죠. 회장님과 호텔에서 만날 때, 비밀스럽게 이야기할 때, 모든 게 사진으로 찍히고 있었어요. 10년간의 흔적들, 정말 많았나 봐요. 해외여행 사진들, 명품 구매 기록들, 아파트 계약서. 저희가 남긴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소라야, 제발 생각해봐. 준우는 그냥 아이야. 우리가 진짜잖아. 그 순간을 탐정이 다 찍고 있었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적어도 준우 씨에게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우 씨,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준우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우리 아기요? 결혼해요, 누나.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속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회장님과의 관계를, 모든 진실을.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준우 씨를 보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정혜진 여사님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셨어요. 10년간의 불륜 증거들을 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소라야, 준우와 결혼하면 안 돼. 그건 우리 모두를 망치는 일이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혜진 여사님의 시선, 회장님의 초조함, 준우 씨의 행복, 모든 게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여러 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진 여사님, 회장님, 그리고 준우 씨. 모든 게 동시에 터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혜진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라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혜진 여사님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나온 사진들. 10년간의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해외여행 사진, 호텔 출입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들. 10년간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군요. 정혜진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슬픔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정리하려고. 그런데 정혜진 여사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준우까지 농락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들켰구나 싶었어요.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정혜진 여사님의 선언.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준우도, 회장도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애원했어요. 무릎까지 꿇을 뻔했어요. 제발, 제가 직접 준우 씨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그 집 저녁 식사 자리. 준우 씨는 분위기도 모르고 저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정혜진 여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결국 봉투를 꺼내어 그의 남편과 아들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거칠게 알려주었다 해요. 너희 아버지와 소라 그녀는 10년째 불륜 관계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준우 씨의 얼굴이 이내 일그러지며 창백해졌습니다. 준우 씨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키웠습니다. 파리, 하와이, 몰디브. 저와 회장님이 함께한 모든 순간들. 이게 정말이에요? 절규의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우 씨가
27년간 존경했던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10년간이나. 회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준우는 그 길로 뛰쳐나와 저에게 전화를 걸고 물어왔습니다. 누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변명 같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준우 씨가 물었어요. 그럼 아기는 누구 아기예요? 그 질문에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 날 준우 씨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모든 걸 때려 부쉈대요. 상장들, 트로피들, 가족 사진들. 27년간의 추억을 다. 다음 날 준우 씨가 계열사에 사표를 냈대요. 그리고 회장님께 문자 하나만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 내용을 나중에 들었어요. 며칠 뒤 준우 씨가 해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지사로. 아니, 그냥 도망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회장님은 모든 걸 이루셨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해외로 떠났고,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정혜진 여사님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저희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결국 저 혼자 남았어요. 준우 씨도 잃었고 회장님도 잃었고 이제 이 아이만 남았어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채로 유전자 검사 해야겠어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래야 이 모든 악몽이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임신 9개월째. 회사는 그때 바로 그만두게 되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준우 씨는 미국에서 연락 한 번 없고 회장님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돈이 정말 없어요. 임신부라 일도 구할 수 없고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10년간 번다고 벌었지만 집을 도와주느라 거의 없고 얼마 안 되는 남은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준우 씨의 아이가 맞아요. 이상하게 안도감과 동시에 더 막막해졌어요. 이제 정말 준우 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날 회장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아들도 아내도 모두 잃고 혼자 지내시는 게 티가 났어요. 이내 회장님은 내 배를 보고 오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회장께는 얘기 안 했기에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준우가 연락도 안 되고 다시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니 혼자서 고생이 많겠구나. 미안하구나. 이런 곳에서 혼자. 회장님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병원비라도 출산 비용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그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존심보다는 뱃속 아이가 걱정됐거든요. 그 순간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도저히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회장님, 이 아이, 회장님 아이예요. 준우 씨 아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 회장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정말이야? 내 아이라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니? 내가 그걸 믿으라고? 저는 내친김에 더 나갔어요. 회장님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회장님은 이내 다짐을 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는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에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은 너무 죄스러웠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좋은 병원, 좋은 음식, 안전한 집, 거짓말의 대가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들이었어요. 회장님이 진짜 아버지인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준우 씨를 닮아가는 게 보였어요. 눈매, 코, 심지어 우는 소리까지. 다행히 회장님은 나를 닮았다고 좋아하셨지만 아이가 100일 되던 날 회장님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소라야, 우리 결혼하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에 갇혀버린 거였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 복잡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10년 연인에서 이제는 준우 씨의 새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저는 곽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준우 씨의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에요. 성공한 남편, 예쁜 아이, 안정되고 호화로운 생활. 하지만 매일 불안해요. 준우 씨가 언젠가 돌아올까봐, 진실이 밝혀질까봐, 아이가 더 자라서 진짜 아버지를 찾을까봐. 24살의 한순간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거짓말 위에 세운 이 가족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너에게 너무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줬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